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이석규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방문가학원의 3월, 4월 달 커리큘럼 요걸 잠깐 좀 안내를 하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어요. 지금 2월 말인데 우리가 공법을 가장 공법답게 수업을 한다. 3, 4월 달에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최대한 활용할 것이냐. 모든 우리 방문가 선생님들은 3월, 4월 달 강의를 가장 심화로 강의를 해요. 우리 부동산 공법도 보통 8주에 끝내는데 9주에 맞춰서 하니까 워낙 이 내용을 심층적으로 강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나만의 열공 계획은 여러분 다 스스로 계획이 있으니까 자 2시까지 오전 이론 수업을 딱 해요. 3월, 4월 달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래 오후 시간에 집에 가서 복습해야지. 눈은 나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집으로 가는 순간 뭔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밥 먹죠. 여름, 춘 3월, 4월 달인데 오후에 당연히 배부르고 춘곤증 밀려오고 잠을 자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전화해서 사람들을 만나든지 오전에 수업한 거 그날 복습 무지하게 독한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3월, 4월 달에 오전에 이론 정리를 탁 하고 진도별로 그 배운 양만큼의 기출문제를 바로 오후에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특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점심 1시간 딱 동안 밥 먹고 잠시 쉬었다가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보통 2시간, 많으면 한 2시간 반 정도 오전에 배운 걸 그대로 기출문제 풀이를 합니다. 그러면 배운 거 기억나면서 요렇게 출제되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풀면서 정신 딱 차리고 그리고 눈 또랑또랑 떠서 요렇게 오후에 기출문제 풀이를 하고 그리고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에 자기 전에 그걸 다시 이론서 펼쳐놓고 기출문제를 다시 푸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선명해진단 말이에요. 기출문제를 알아야 출제되는 각도를 알고 거기에 출제된 것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기출문제를 모르고 막연히 공부하면 양이 너무 많죠. 부동산 공법은요. 조문이 2,000개가 넘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잡는데 자 예를 들어서 샘플 강의, 샘플을 보는데 샘플이라 하더라도 실제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군관리계획은 매년 출제돼요. 매년 출제되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 얘는 출제 안 되는 것도 엄청나게 공부를 해요. 필요 없어요. 우리는 평균 60점이면 합격을 시키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 시험이에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객관식이 반드시 나오니까 얘를 오전 이론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내용을 바로 출제된 걸 이따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이렇게 매년 출제되는데 얘가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묻는 문제는 한 10몇 년 전에 다 써먹었어. 안 나와. 근데 왜 베이스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거 머리 글자 따면 안 돼요. 용도 지역이 21개가 나오고 용도 지구가 9개가 나오고 용도 구역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가 6번, 7번, 8번은 작년에 처음 개정돼서 들어온 거니까 기출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출제된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초보적인 걸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내용이 토대가 돼야지만이 제일 잘 나오는 게 주민들이 입안해달라고 제안하는 거거든. 그래서 용도 지역들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할 때도 그 다음에 개발자연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단자원보호구역 강론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지정 변경할 때도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거나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 이렇게 몇 번 읽어보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자고 도시혁신구역. 자 처음 이런 용어들은 입으로 떠들면서 하셔야 돼요. 10번이고 20번 익숙하게. 복합용도구역을 시설입체 복합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누가 입안을 하는 사람이냐? 입안권자가 나오는데 누가 입안하고 예외적으로 입안을 하고 이거 정답 처리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광역도시계획이나 절차도 안 나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다투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은 당연히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라 하잖아요.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도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개의 특광, 특특시장군수가 위반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로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얘가 기본이고 주로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매년 나온다 그랬죠. 매년 나오는데 뭐가 주로 정답 처리되냐? 여러분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없는 도시군 관리계획에만 있는 것, 걔가 주구장창 시험에 정답 처리되는 거예요. 유사하게 나온 걸 뭐하러 또 물어봅니까? 객관식에 광역도시계획도 출제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출제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에만 있는 걸 묻지. 그게 바로 주민들이 위반해달라고 제안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얘가 객관식을 낼 때 통째로도 나오지만 지문으로 매번 들어가요. 그래서 주민 이해관계자는 그 아까 나온 8가지 중에 요 내용에 대해서만 위반권자 찾아가서 위반해 주세요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을 외울 때 머리 글자 따서 용산, 기, 지라고 외우면 위험한 게 이 4번은 절대 출제가 안 됐거든. 왜냐하면 용도 지구 중에 해당 용도 지구에 따른 건축물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 단위를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 너무 길잖아요. 안 나왔어. 근데 이걸 줄여서 용도 지구이라고 해서 용산 기지로 외우면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얘를 뭐라고 내냐면 용도 지역을, 용도 지구를 지정 변경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고 지문 내뿌리면 머리 글자만 따면 그걸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외우지 마시고 기지 산업유통만 외우시면 돼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해달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달라, 변경해달라, 지구단위 계획 짜달라, 기지.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두세 번만 떠들어 봐. 지정해달라고 제안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게 시설입체 복합구역. 그리고 여기 관련된 것만 주민들이 위반해달라고 제안을 하고, 그리고 제안을 할 때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가야 되는데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제안할 때는 5분의 4 해서 기사회생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이상 동의였는 거예요. 기반시설만 5분의 4 입으로 떠들어서 외워야 돼요. 나머지가 3분의 2 해서 국공유지 제외하고, 도시개발조합은 국공유지 포함합니다만 그 2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시설입체 복합구역. 그럼 위반해달라고 제안을 하면 자, 오전 이론 수업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45일 내 제안받은 지자체에서는 반영할 제보 통보하고, 너무 바빠요 그러면 30일 연장해서 통보하니까 합쳐서 75일 외워놓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위반해달라고 주민들, 이해관계자가 제안을 하면 제안받은 자는 그 제안한 자하고 협의하여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리고 도시군관리계 도서와 설명서 첨부하고, 요거만 딱 기억을 5번만 해보세요. 5번만. 얼마나 자주 나오는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주 나온 정답 뭐냐면 이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결정을 최종적으로. 결정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평이한 건 관계없단 말이에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말단 시장운수가 직접 위반해서 직접 결정한다고. 도지사한테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게 아니라고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말단 시장운수가 직접 위반해서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이거 딱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중에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하고, 정 안 되면 개국이 국계 이래라도 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이해해버리면 되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수산부 관할이 바로 바다라고요. 공유수민을 바다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만 지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한다는 것. 그러면서 지정할 때 사전에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고 해당 중앙이나 지방도시계획이나 심의 거치고, 그럴 때 최종 결정해서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면 효력 발생, 이 지문은 완전 약방의 감초예요. 이걸 눈으로 외우면 안 돼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래서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언제 했더라도 지형도면의 고시가 떨어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지형도면, 자, 3월 5일 날 지형도면의 고시가 떨어지면 지형도면 고시한 그 날부터 발생하는 건데 늘상 다음 날부터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력 발생하는 것, 결정하는 것, 그 다음에 제한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얘 위주로 계속 정답 처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기득권 보호하는 것.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아서 공사 사업에 착수했다면 허가 인가 신고할 필요가 없어. 기득권 인정해요. 단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돼 버리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다를 대상으로 하니까 출제되지를 않아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됐다. 그러면 지정된 지 3개월 내에 어떤 내용의 인허가를 받았는지 신고하고 계속하면 돼요. 3월 내 신고. 시가화는 신고 3월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간단한 내용, 자, 결정권자, 효력 발생, 기득권 보호. 자, 그리고 주민들이 제안하는 것 위주로 정답 처리가 주구장창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도시군 관리 계획을 배웠으면 이렇게 자, 공부를 했어. 수업 시간에. 그리고 밥 먹고 와서 바로 좀 쉬었다가 오전 수업 끝. 자, 그냥 가면 안 되지. 기출을 알면 등대 역할하는 저 멀리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자, 기출 문제를 바로 풀어요. 자, 30회 시험이요. 매년 나왔어. 자, 3월, 4월 강의할 때는 절대 정답 찾으려 하지 마시고요. 자꾸 지문 하나 파고 들어가야 돼요. 문제를 해석하고. 자,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해달라고 제안하는 것. 와, 이 문제는 제안하는 걸 자체를 한 문제 냈잖아요. 그러면 틀린 거 고르시오 딱 나오면 저 4개는 맞고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30회 시험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계속 나온다는 얘기거든, 얘들이. 그러면 자, 이 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달라고 변경해달라고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기지 산업유통이니까. 그러면 제한 대상 맞다. 그럼 정답이 4번인데 자, 하수들은요. 고수와 하수가 있거든요. 답 찾았다고 룰루랄라 끝 넘어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지문 또 나오거든요. 나머지 지문을 읽어놔야 된다고. 그래서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하고 협의하여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전부를 부담시켜야 한다. 부담시킬 수 없다. 다 틀렸단 말이에요. 자, 이 지문 딱 기억해놓고 제안서 낼 때는 도시군관리계획 도서 설명서 첨부하라. 당연하지. 첨부할 필요 없다. 틀리고. 자, 처리 결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제안할 때는 5분의 4 이상 토지 소유자, 나머지 3분의 2 이상 동의였는데 이때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 제외되는구나. 국가 땅을 빼고 동의였는구나 라고 정리해요. 그러면서 고수들은 이렇게 나왔던 지문들이 몇 회 때 또 나왔는지를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31회 시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제안하는 것, 지금은 또 결정이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틀린 걸 찾아라. 자, 지문 보면 시장운수가 위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지사한테 결정해달라고 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시장운수가 직접 결정한다. 그럼 얘는 또 35회 시험에서 도지사에게 결정해달라고 신청한다. 이렇게 낸 거예요. 계속 응용을 해요. 냈던 걸. 자,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봐놔야 되는 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 짤 때는 건축 제한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결정할 때는요.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야 돼요. 보통의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중앙이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만 지구단위 계획 결정할 때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거쳐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은 꼭 기억을 해놓고 이렇게 기출문제 풀면서 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이 보면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이 없어도 국방부 장관 요청이 없어도 알아가지고 국방상 안전보장상 기밀 지켜야겠다라고 인정되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말이 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관련 부처 장관이 요청도 없는데 알아서 절차를 생략한다는 거야.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도시군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자, 이 지문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 결정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답이 4번 나왔잖아요. 그리고 자, 32회 시험 볼까요? 도시군관리계획 또 틀린 것.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은 중앙정부란 얘기고 국가계획 관련되면 직접 입안 결정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보세요. 주민은 또 나오죠? 산업유통개발진흥주고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자, 한 번은 2년 전에 제안할 수 없어요 라고 정답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제안할 수 있어요 라고 지문 처리하고, 자,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 입안할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절차 생략 안 해도 돼요. 기출문제 풀면서 눈에 익혀놓으면 돼요. 자, 이 또 나오죠.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다음 날이래잖아요. 자, 31회 시험 나온 5번 지문이 32회 시험에는 4번으로 나왔잖아요. 다음 날 넣고 다음 날 빼고. 자, 또 얘가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뭐 공동으로 입안할 수 있고, 자, 이게 32회. 33회 나오죠. 자, 입안을 또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30회 시험에도 통째로 제한. 그 다음에 또 지문이 또 제한. 얘도 통째로 제한. 그러니까 왜 주민들이 입안해달라고 제한하는 게 이렇게 자주 나올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없는 내용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에만 독특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항상 답이에요. 효력 발생, 기득권 보호, 얘들. 그러면 기반시설,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유통, 그러면서 시설 입체 복합구역은 이게 34회 시험 낼 때는 얘가 없었다고요. 입지기재 최소구역이 없어지면서 이걸로 바뀌어서 대체 수정한 거고.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은 제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한 대상 아닌 것 정답 5번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번 시험에 나온 35회 시험 볼까요? 도시군관리 또 결정이다. 주구장창 제한하는 것, 결정하는 것, 효력 발생하고 기득권 보호, 얘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외의 것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워낙 양이 많으니까. 자, 또 나오지.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다음 날. 자, 여기서 지금 옳은 거니까 4개가 틀렸겠는데 틀린 거 찾아야지 라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안 돼. 함정에 빠져요. 4개 틀렸다. 그러니까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니까 이게 벌써 3번 나왔잖아요. 30회부터. 계속 나와요. 자, 그래서 입으로 떠들어야 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 당시에 임의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시가와는 신고 3월이라고 배웠잖아요. 그거 기득권 보호잖아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묶이면 3월 내 신고합니다. 그리고 기득권 인정합니다. 다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또 틀렸지. 자, 그 다음에 자, 3번은 국어 문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을 했는데 지형도면을 왜 시도지사가 작성해? 자, 봐봐봐요. 35회 완전 최근이잖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 중앙정부란 얘기인데 얘가 입안했는데 시도지사라고 그러면 어느 시장이고 어느 도지사인지 특정도 없어. 서울시장인지 광역시장인지 경기도인지 충청남도인지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국어학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도지사가 입안하면 도지사가 작성하는 거예요. 지형도면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을 한 자가 측량을 했으니까 입안 한 자가 만드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잘 보세요. 입안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 신청으로 도지사 결정한다? 아니잖아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은 말단 시장군수가 입안해서 직접 결정을 해요. 권한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얘도 틀렸잖아요. 그러면 자, 정답은 잘 봐요. 시도지사는 국가계획 관련돼 가지고 옛날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내용을 시도지사가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30회부터 35회까지 기출문제 보면 자, 어떤 게 주로 정답 되나요? 주민들이 입안해달라고 제안하는 것. 자, 효력 발생.
그 다음에 기득권 보호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정답 처리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수업을 하고 바로 밥 먹고 그 기출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제별로 아마 10년 내에 기출문제 다 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5년치만 풀어도 계속 같은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2달을 보낸 차이가 합격과 불합격의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2달 동안 누구는 오전 수업하고 참고 점심 먹고 오후에 특강을 들으면서 기출문제 또 풀고 그리고 집에 가는 사람하고 오전 수업만 딱 마치고 보따리에 싸서 집에 가서 한숨 자고 식구들하고 싸움하고 술 한잔 먹고 놀고 그리고 또 10월 달에 대해서 아차 왜 그때 안 했을까?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격이라는 멀고 험한 길은 여러분 우리 박무각 교수님들과 손잡고 함께 가야 돼요. 3월, 4월 달만 잘 활용하면 여러분 나중에 대박입니다. 정말 8월, 9월 달 여름철 이후에 가을에 엄청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뚜벅뚜벅 발 맞춰서 손에 손잡고 함께 가면 여러분들은 박문각과 함께라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3월, 4월 꼭 오전 이론반, 오후에 기출문제 특강반 반드시 활용해서 하는 김에 압축해서 세게 한번 하세요. 세게 2달만 하면 여러분들은 합격의 길이 확 펼쳐집니다.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